저희가 요번 시간에 다루게 될 쉘 코드의 MD5 해시 값은 F4로 시작이 됩니다. 네, 이름이 길어서 다 설명드리거나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요 쉘 코드를 다룰 거고요. 저희 실습 환경 안쪽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선 강좌에서 해당 쉘 코드 샘플은 API 해시 분석을 수행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API 해시 분석을 통해 일부 기능을 유추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버추얼월로 인터넷 커넥트 A, 인터넷 오픈 A, 인터넷 리드 파일 같은 함수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 특정 도메인이나 IP에 있는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그리고 할당한 메모리 공간에 적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HTTP 트래픽을 이용을 해서 C2 통신을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쉘코드를 분석을 할 때 주안점으로 삼을 것은 해당 쉘코드가 정확히 어떤 도메인 혹은 IP와 통신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도메인 혹은 IP 내에 어떤 URI로 실제 요청을 발생시키려고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분석을 정확하게 해보는 것이 본 쉘코드 디버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쉘코드에 대한 문자열을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실제 /iwwe라는 문자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iwwe는 일단 문자열의 패턴으로 봤을 때는 HTTP의 URI 패턴으로 추정이 됩니다. 슬래시 문자열이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다음으로 by2.com이라는 문자열이 확인이 되는데 이것도 시트 도메인으로 일단은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확인이 된 문자열은 유저 에이전트로 시작하는 문자열입니다. 유저 에이전트로 시작하는 문자열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HTTP의 요청 메시지에 포함되는 헤더 중에 하나입니다. 대개는 유저 에이전트 헤더에는 브라우저의 정보 문자열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브라우저 스트링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 문자열을 확인을 하면 요청한 브라우저의 정확한 버전 정보나 종류 같은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쉘코드가 이런 문자열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일단 쉘코드가 HTTP 요청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해당 요청은 C2 오퍼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추정이 되고 그 HTTP 요청 메시지 안에 해당 유저 에이전트 헤더가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그리고 IP가 보이죠. IP는 역시나 C2 시스템의 IP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열만 보더라도 저희가 URI에 담겨질 만한 패턴, 그리고 C2의 IP나 도메인, 그리고 HTTP 통신에 사용이 되는 유저 에이전트 헤더의 내용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분석은 사실 아니죠. 여기 있는 정보들은 사전 정보 수집인 거지 쉘코드가 정확하게 어떻게 동작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 자, 쉘코드를 실제 실행시켜서 분석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여러분이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방식은 scdbg라는 툴을 사용하는 겁니다. scdbg라는 툴은 쉘코드 디버거의 약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쉘코드 디버거 프로그램은 일종의 가상 주소 공간을 에뮬레이팅해서 쉘코드가 실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이제 꾸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scdbg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실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행하는 실행 파일이 가상 메모리 공간에 매핑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환경을 유사하게 흉내를 내고 쉘코드를 그 가상 메모리 공간에 매핑시키고 실제 쉘코드를 실행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쉘코드가 호출하는 API들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스플레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쉘코드를 동적 분석을 했다고 보는 게 또 다른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악성 코드 실행 파일 보면 동적 분석하잖아요. 쿠쿠 샌드박스 같은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요 쉘코드 에뮬레이터인 SCDBG도 유사한 목적을 가진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쉘코드를 에뮬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실행을 해보니 192.168.56.101번의 URI는 IWW고 유저 에이전트 발생 그리고 그 사이즈만큼의 공간을 할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리드 파일을 수행을 했죠. 자, 그럼 저희가 본격적으로 쉘코드를 디버깅을 해볼 건데요. 이 scdbg.exe라는 프로그램이 만능은 아닙니다. 실제 scdbg라는 이 프로그램은요, 만약에 쉘코드가 실행을 하기 위한 컨디션이 만족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저희는 쉘코드를 분석을 쉘코드가 바라는 환경에서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가 분석하는 쉘코드는 문서 혹은 그 외 악성 코드에서 추출한 다음에 임의로 우리가 만든 가상 환경에서 실행을 하는 거죠. 혹은 우리가 만든 에뮬레이팅 환경에서 실행하는 거다 보니까 메모리상에 쉘코드가 동작하는 데 필요한 있어야 할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쉘코드는 메모리상에 있는 특정 플래그 값을 참조하거나 어떤 뭐 매직 스트링을 참조를 해서 일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지금 요 쉘코드는 만약에 그 쉘코드가 그렇게 동작한다고 가정하면 저희가 만든 이미 에뮬레이팅 환경이나 가상 환경은 이 쉘코드가 동작할 수가 없는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실행을 하다가도 중간에 멈추거나 오류가 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대개 오늘날의 쉘코드의 경우에는 그 스테이징 형태로 많이 동작을 합니다. 이 스테이징 형태라는 게 쉘코드는 이제 본체를 따로 안 가지고 있고 필요할 때마다 플러그인처럼 외부 C2를 통해서 그 명령과 혹은 코드를 그때그때 받아오는 방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컨디션이 만족이 돼야 쉘코드가 본격적인 일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scdbg는 그런 조건들을 충분히 충족시켜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추출이 된 쉘코드들은 대부분 scdbg라는 이 툴을 통해서 API 동적 분석을 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저희 이 예제의 경우에는 운이 좋은 거죠. 어찌 보면 여기까지 이제 분석이 된 것 자체는요. 그래서 쉘코드로 분석을 하시려면 디버깅 환경에서 쉘코드가 동작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컨디션 체크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컨디션 체크 루틴을 조작을 해서 그 루틴을 지나가도록 스킵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컨디션 체크 루틴에서 자기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동작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종료가 되거나 행이 걸리는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때문에 정확한 분석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그 리버스 코드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기본 지식을 가지고 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지금 제가 스텝 3까지 한 내용은 여러분이 리버스 코드 엔지니어링 베이스가 없더라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스텝 4번부터가 사실은 여러분들께는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께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디버깅을 해 볼 건데요. 저 디버깅을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디버깅을 하는 방법은 다른 강좌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첫 번째는 쉘코드 자체를 실행 파일로 변환을 하는 겁니다. 쉘코드를 실행 파일로 변환한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실행 파일이 가지고 있는 PE 파일이죠. PE 파일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포맷이 있잖아요. 그 포맷 안쪽을 들여다보면 이제 컴파일된 코드가 위치하는 별도의 섹션이 있는데요. 그 섹션 안쪽에 쉘코드를 위치시키고 그 실행 파일의 어드레스 오브 엔트리 포인트를 쉘코드의 시작점으로 지정을 하는 거죠. 여기 이제 P 파일을 공부를 하신 분들은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진 변환이 된 쉘코드 실행 파일을 실행을 하면 디버거로 로딩을 하면 당연히 쉘코드의 시작점부터 이제 실행이 되겠죠. 이제 그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쉘코드가 실행할 수 있는 가상 환경을 실제 만들어주고 쉘코드를 실행시켜주는 별도의 그 서브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저희가 매뉴얼하게 호스팅 프로세스에 쉘코드를 직접 주입해서
디버깅 하는 방법이 될 텐데요. 저희는 이 세 번째 방법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 방법이 그 코드 인젝션하고 매우 유사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그 여러분이 실제 제가 이제 디버깅을 하는 걸 보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실습 환경에서 같이 시작을 해 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이 쉘 코드를 이제 어떻게 분석할 거냐? 먼저 디버거를 실행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32비트 쉘 코드이기 때문에 이제 32비트 디버깅 환경을 디버깅할 수 있는 이제 디버거를 로딩을 했고요. 그리고 개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노트패드나 계산기 같은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로딩을 합니다. 당연히 정상적인 실행 파일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로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한번 로딩을 해볼게요. 요 텍스트 지점, 점 텍스트 섹션 지점 어딘가에서 지금 멈춰져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이쪽에 있는 코드가 쭉 실행이 되면서 그 외에 API들을 호출하면서 자기 일을 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 루틴을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쉘 코드를 인젝션을 할 거예요. 이 위치에다가. 어찌 보면 우리 코드 인젝션 기술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악성 프로세스가 노트패드라는 프로그램의 가상 주소 공간에 쉘 코드를 주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쉘 코드를 실행시키는 걸 어찌 보면 그대로 흉내내는 것이라고 봐도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우클릭하고 그리고 메모리를 할당합니다. allocate 메모리 하겠습니다. 자, 이 메모리를 할당할 때 signed 혹은 unsigned 부분에 이제 그 할당한 메모리의 사이즈를 지정을 하는데요. 그리고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흰 메모리가 할당이 되는 거겠죠. 그럼 4096바이 데이터를 우리가 어셈블리 코드로 해석을 하려고 시도를 해도 어차피 아무 데이터도 없기 때문에 위에 나타나는 코드가 의도하는 쉘 코드가 아닌 거죠. 자, 그럼 이 위치에 우클릭하고 바이너리 이렇게 하게 되면 FC 에코 8로 시작하는 쉘 코드 어셈블리 코드 속에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위에 콜 이제 분기하는 코드죠. 자,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EIP 레지스터가요. EIP 레지스터는 이제 32비트 아키텍처에서 사용하는 인스트럭션 포인터입니다. 그 레지스터 중에 하나죠. 이 인스트럭션 포인터 EIP 레지스터는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를 포인팅하는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EIP 레지스터는 현재 우리가 붙여넣기 한 이 쉘 코드를 가리키고 있지 않죠, 당연히. 어딜 가리키고 있겠습니까? 아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ntdll.dll의 그 인터럽트 코드의 바로 뒷부분을 가리키고 있을 거고, 실제 우리가 여기서 F9, 즉 프로그램 런을 실행을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노트패드 쪽의 루틴이 실행이 되지 이 쉘 코드가 실행이 되지는 않겠죠.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쉘 코드는 우리가 메모리의 특정 공간에 임의로 주입을 한 거지 이 쉘 코드가 실행된다는 걸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주입을 한 다음에 여기서 프로그램을 그냥 만약에 실행을 시키게 되면요. 이게 이제 프로그램을 쭉 실행시키라는 아이콘인데, 인스트럭션 포인터가 다음에 실행할 코드의 주소값을 가진다면 우리는 이 값을 강제로 수정해주면 되겠죠. 디버거는 그럴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점에서 우클릭을 하시고 쉘 코드의 시작 지점이 되겠죠. 그리고 set new origin here예요. 이 부분을 이제 그 시작점으로 다시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럼 EIP 레지스터를 한번 보세요. 이제 EIP 레지스터가 현재 우리가 할당한 쉘 코드가 할당된 붙여넣기 된 이 메모리 공간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EIP 레지스터가 강제로 이쪽으로 이동이 된 거죠. 이미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건 포기해야 됩니다. 지금 노트패드는 사실상 판을 만들어주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프로세스 이외에 아무것도 역할이 없고요. 저희는 노트패드를 실행하면서 만들어진 다양한 이런저런 제반 환경을 그냥 쉘 코드를 실행하는데 가져다가 쓰는 것일 뿐입니다. 편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실행할 거냐가 중요한데, 실제
아이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이 쉘 코드를 로딩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쉘 코드에 대한 디버깅은 뭐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복잡하지 않고, 그리고 순조롭게 이제 실행이 앞부분에선 대부분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 복잡하게 설명드릴 것은 없습니다. 자, 지금 뭐 보시는 화면이 아이다라는 디스어셈블러의 화면인데, 저희는 단축키인 C를 이용을 해서 어셈블리 코드로 강제로 변환을 했습니다. 그걸 하죠. 실제 API 해시 값을 계산하는 데 사용하는 ROR 알고리즘 방법도 보이죠. ROR13이죠. 13 add, ROR13 add를 사용하는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ROR13 add와 관련된 야라 룰셋을 적용을 해서 분석을 했던 거죠. 사실은 야라 룰셋을 통해서 ROR13인지 여부를 그 확인을 바로 처음부터 할 수는 없고요. ROR13 add 층을 시키는 거죠. 순서상으로는요. API에 대해서 다른 강좌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실제 API 해시 값을 가지고 이 값이 어떤 함수인지를 계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쉘코드도 만능이 아닙니다. 쉘코드 입장에서도 해시 값을 가지고 있는 거지 실제 이 해시 값이 어떤 함수인지는 몰라요. 쉘코드 자체도요. 그래서 쉘코드도 해당 API 해시 값이 어떤 함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 DLL들의 익스포트 테이블을 분석을 하고요. 그때 이제 API 해시를 계산을 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API 해시 값과 매칭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서야 그 함수가 어떤 것인지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루틴을 보면요. 계속 콜 EBP 코드가 그 등장을 해요. 그리고 콜 EBP 코드 앞쪽에서는 푸시 코드가 연속으로 등장을 하죠. 리버스 코드 엔지니어링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익숙하실 텐데, 함수 호출을 하기 전에 푸시 코드가 연속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대개는 파라미터 전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콜 EBP가 호출이 쭉 되는 것은요, 이 콜 EBP 레지스터 안에 로드 라이브러리 함수를 호출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즉, 요 루틴에 들어가면 분명히 로드 라이브러리 함수를 호출하는 거고, 지금 요 문자열은 아마도 로딩을 할 라이브러리의 문자열이 되겠습니다. 우클릭해서 보면 winI로 시작하네요. winITN 이겠네요. 유지는 지금 이게 프록시 함수, 즉 익스포트 테이블, DLL 익스포트 테이블을 분석을 해서 API 해시 값을 계산을 하고 매핑 시켜줘서 함수의 주소 해시 값이 프록시 함수로 전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앞서서 매칭하죠. 쭉 내려가 보면 콜 EBP가 보일 겁니다. 저는 콜 EBP 지점에 다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 볼게요. 지금 첫 번째로 만나는 콜 EBP가 브레이크, 그리고 또 브레이크 포인트, 또 브레이크 포인트입니다. 굉장히 많이 호출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한 10대 개 정도 걸어 보겠습니다. 많이 건다고 해서 뭐 손해볼 건 없으니까요. 그리고 뭐 불필요하게 루팅이 반복된다 그러면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를 해제해 주면 되니까요. 충분히 건 것 같습니다. 그리고 F9를 해서 자 멈췄죠. 726774C가 아까 로드 라이브러리였었습니다. 로드 라이브러리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파라미터를 스택에 전달해 줬는데 winInet이네요. 다시 말해서 wininet.dll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로드 라이브러리로 메모리에 로딩을 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winInet이라는 라이브러리는 실제 넷에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 함수 호출 이후에 바로 winInet이 여기서 F8키를 한번 눌러볼까요? 네, 실행을 했고 메모리 맵을 보겠습니다. 자, 어딘가 winInet이 로딩이 되어 있겠죠? 자, 그리고 F9키를 또 입력해 볼게요. 자, A77이 어떤 API의 해시 값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그
노트에서 보여드린 결과를 가지고 매핑시켜서 보시면 그 C6 함수한테 파라미터로 전달이 됐습니다. C69는 인터넷 커넥트 A가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라미터가 될 텐데요. 이 두 번째 파라미터로 1968-56.101이라는 그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가 전달이 됐습니다. 실제 EBX 레지스터가 가리키는 곳이 이 주소가 되는데요. 이 주소에 있는 내용을 덤프 윈도우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면 커넥션을 맺겠다는 의도가 되겠습니다. 확실하죠, 이것은. 세 번째 파라미터 URI 값이죠. 즉 정리를 하면 192.168.101/IWWE라는 경로로 HTTP 요청을 보내는 거죠. 자, F쿠키 또 입력하겠습니다. 자, 7B1로 시작하는 함수를 호출을 합니다. HTTP send request A가 되겠습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HTTP 발생되는 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통제된 환경에서는 커넥션이 안 될 거고 요청이 가도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쉘 코드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컨디션이 만족이 안 되는 거겠죠. F9 눌러보겠습니다. 러닝 상태예요, 지금. 계속. 한번 눌렀는데도요. 이제 리퀘스트를 보냈는데 응답이 안 오는 거죠. 지금 대기 상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자,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저희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어냈죠. 실제 이 정보, 지금까지 디버깅한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을 정리를 해보면 1968.56.1에/IWWE라는 경로로 HTTP 요청을 보내는 증명을 해냈습니다. 가장 이제 쉬운 기본적인 쉘 코드 디버깅 예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후에 좀 더 난도가 높은 쉘 코드를 두세 개 정도 분석해보면 자신감이 붙으시게 될 겁니다.